데이터 얘기를 합니다만은 21세기형 미래 준비라는 게 대학이 어떻게 주도해야 될지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번에 주제로 하시는 4차 산업혁명. 저는 그 4차 산업혁명을 진흥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흥화가 거의 극단적으로 진행되는 혁명이죠. 근데 사람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정말로 중요한 또 하나의 혁명이 고령화 혁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학은 어쩌면 이 두 개의 혁명을 같이 필연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환경으로 두 개를 같이 수용해서 방향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혁명과 다르게 한 세기에 두 개의 혁명이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오랫동안 기존에 100을 했으니까 110을 하고 이런 연장사고에서 뭔가 새로운 일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합니다만, 이 두 개의 혁명이 일어나는 21세기 지금 시점은 어쩌면 원점에서 한번 뭘 해야 되지 검토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개의 혁명이라는 방향성과 원점 사고, 이 두 개의 키워드를 좀 염두에 두시고 제 얘기를 들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IT의 방향성은 어떻게 되어 왔는지를 쭉 정리를 해보면요. PC의 시대에서 인터넷, 모바일, 그 다음에 진흥화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 키워드를 만드는 또 다른 키워드가 PC의 시대는 디지털화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시대는 당연히 온라인화였죠. 모바일 시대는 소셜화입니다. 그리고 진흥화 시대는 뭐 당연히 진흥이겠죠. 이 진흥을 만드는 것들이 이번 세미나에서 계속 다뤄왔던 AI라든지 오늘 다루는 빅데이터라든지 IoT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핵심 요소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짧은 IT 흐름이 아니고 긴 지난 250년을 쭉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지능정보사회가 오기까지 전기기관 산업혁명의 실은 시작이 되었죠. 기계화에서 그 기계화가 산업화가 되고 다시 정보혁명이 일어나고 지금 진흥화의 시대로 가고 있는데요. 이 각 시대별로 어떤 역량이 필요했는지를 쭉 보면 1차 산업혁명 기계화 시대는 어쩌면 블루칼라 역량이 필요했던 시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산업화 시대가 오면서 화이트칼라 역량이 이루어졌고, 정보화 시대에서는 당연히 IT 역량이 기본적인 역량이 전 국민의 기본적인 역량이 되었던 거죠. 그러면 진흥 시대에는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를 보면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역량하고 데이터 역량, 이거는 대학의 전공에 관계없이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흥 시대가 극단적으로 진행된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슬라이드인데요. 사람들이 도구로 이런 것들을 좀 쓰다가 도구가 점점 기계화되고 로봇 속으로 들어갑니다. 로봇이 인공지능으로 되어서 급기야는 이 로봇이 인간을 차버리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부터는 이 교육, 인재, 고용 이런 것들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원점에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단순히 IoT 기술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기술 관점에서 준비해야 된다가 아니고 총장님들께서 하시는 교육이라는 게 결국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사람의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것이 맞는지를 원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요. 데이터 얘기를 계속 해왔으니까 데이터 역량은 그러면 대학에 왜 필요하지? 세 번째 질문은요. 필요하다 그러면 일부만 시켜야 되는 거야? 아니면 전체를 다 시켜야 되느냐?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요. 대학은 보통은 시대에 관계없이 리더들의 교양을 학습시키고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고 직업에 대한 준비를 실시키는 거죠. 근데 그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와 인공지능은 앞으로 그 졸업생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역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지금의 시대의 문의 역량이나 IT 역량과 비슷한 생존을 위한 필수 역량인 거죠. 그렇다 그러면요, 이게 일부 학과나 그 대학만 만들어서 하면 끝이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고 어쩌면 대학 전체의 필수 역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두 개의 제안을 좀 드릴 건데요. 제가 제안을 우선 기술의 시대에 필요한 제안을 요약을 좀 해보면요. 데이터 리터러시는 교양 필수도 되면서 전공 필수도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교양 필수는 저도 대학교 때 이런 걸 배웠습니다. 문학, 역사, 언어, 철학, IT 이런 것들이었죠. 근데 앞으로는 그거 플러스 데이터 역량, 소프트 역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교양 필수도 되지만은 모든 전공에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대부분의 전공에 IT를 써서 문서를 만들고 할 수밖에 없죠. 통계, 조사 분석할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 연결선상에 있는 게 데이터 역량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교양 필수이면서 전공 필수여야 된다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이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어떻게 하지? 라는 질문을 던질 때 제가 이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필요하니까 그냥 시키자가 아니고 육하 원칙에 따라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누구한테 이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을 시킬 것이지, 그러니까 고객을 먼저 고민을 해보는 거죠. 저는 대학의 고객은 이제 20대 초반의 대학생만인가? 라는 질문을 총장님께 한번 던져야 될 시기고요. 누구에게? IT 관련된 학과? 아니면 전체 교양을 해주는 1학년? 아니면 전공 모든 학생들 거의 고객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학생만이 아니고 새로운 고객으로 국민 재교육이 또 들어오겠죠. 들어갔을 때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누구에게, 왜, 언제부터, 무슨 교육을 실은 어디서, 누가, 어떻게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실은 어쩌면 이건 커미티를 만들고 그 커미티에 교수님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배울 학생들도 넣어가지고 이런 작업을 한번 해보는 것이 지속 가능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데이터 교육 관련된 부분이고요. 정보혁명 시대에는 대부분 IT 역량과 로봇 역량이 압도적으로 필요했다 그러면 앞으로 극단적인 진화화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는 진화화 시대에 대비하는 데이터 역량은 뭐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저거를 좀 넘어서가지고 휴먼의 시대에 대비하는 바토스 역량까지를 같이 길러주는 것이 대학의 긴 그림, 우리 총장님들은 임기를 가지신 분들이지만 대학은 어쩌면 큰 방향성을 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된다 그러면 대학에서 나온 졸업생들이 컴퓨터를 가장 잘 쓰던 나라, 이게 이제 몇십 년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거기서 ICT를 잘 쓰고 데이터를 잘 쓰고 지능을 잘 쓰고 거기다 창의, 휴먼까지 잘 쓸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보면 지능도 준비를 해야 되고 창조성도 길러줘야 되고 휴먼 역량도 길러줘야 되는, 저게 어쩌면 미래를 준비하는 저는 삼원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데이터 역량도 길러주면서 휴먼 역량도 길러주는 그런 대학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면 참 좋겠다라는 데이터 관련해서 저도 뭐 이런저런 책을 이렇게 좀 뒤적거려 보니까 재미있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 제가 지금 에피소드로 생각나는 것이 일본의 뭐 산업기술대학원 대학의 그 교수 한 분은 어떤 분야를 전공하냐면은 사람의 엉덩이에 관한 그런 과학 이런 걸 뭐 전문으로 한대요. 그래가지고 그 자동차
그 CT에다가 센서를 부착해가지고 360도 센서를 부착해가지고 각 CT에 주는 압력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뭐 0에서부터 뭐 한 256개 그 척도로 다 쭉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별 그 디지털 코드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 인간을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것이 98% 정확도를 나타난대요. 그래가지고 만약 그런 것이 개발이 돼가지고 가장 쉽게 쓰일 수 있는 것이 차량 도난 방지용.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차를 훔쳐가려고 그 차를 탔다. 그러면은 틀리지 않습니까? 그 운전석에 앉으면 그러면은 비밀번호를 입력하시오.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시동을 걸 수가 없는 거죠. 뭐 그런 거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해가지고 운전자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그럴 때 사고 이런 것이 많이 났다 하는 그래서 그런 안전한 거 이런 것들도 좀 같이 그러니까 미리 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속도를 줄인다든지 이런 것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뭐 이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학 관련해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강의를 듣고 하고 그러는데 어떤 아이들이 뭐 졸업을 할 것인지 어떤 아이들이 다니다가 중간에 포기할 것인지 그 과목을 제대로 이수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제 빅데이터가 이렇게 출현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론이 정말 맞았다. 이제 복잡한 이론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거죠. 저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면 그대로 뭐 답이 나오는 거니까. 이 사례는 조지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인데 지난번에 김대현 장관님께서도 제일 처음에 이제 발표하실 때 그 개혁 사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러시는데 이게 ASU가 정말 그 개혁적인 일들을 많이 합니다. 마이클 크로우 총장이 2002년부터 총장직을 수행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이제 이 어드바이저 그 역할일 것입니다. 그 대학에 들어오는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얼마만큼 저렇게 그 준비가 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보를 캐치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 그 수학에서 비학점을 얻은 학생이 영어를 뭐 적용한다면 뭐 크게 이제 관련은 없지만 저기 나온 대로 화학을 적용한다거나 하고 그러면 이게 좀 장애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더 그 소양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다든지 또 하여간 그런 적용 관련 진로 지도도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수강을 한다든지 하고 그럴 때 저런 그 철저한 데이터 분석에 의해 가지고 그 지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나와 있습니다만은 교수님들이 학생한테 이렇게 그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고 적기에 그 여러 학생들한테 저런 적절한 그런 상담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밑에 나와 있는 대로 투자 대비 수익률도 대학 차원에서 저렇게 많이 올랐다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사례인데 그 대학들이 요즘에 이제 뭐 초중등 교육에서 이제 많이 그 용어를 씁니다만 맞춤형 교육이다 이런 용어를 많이 하는데 대학에서도 이제 아이들의 뭐랄까 그 어떠한 과목을 수강한다고 하고 그럴 때 이전에 어느 정도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이렇게 그 강의를 끝까지 이수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제대로 과목을 성공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성과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 자료를 제공을 해주고 정보를 제공을 하고 피드백을 하니까 저 과정 이수율이 저런 정도로 이렇게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네, 빅데이터 이거 뭐 교육에 있어서도 그렇겠습니다.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우려, 뭐 기대 같이 공존하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은 파놉티콘 원형 감옥에 빅데이터 시대에 우리는 모두가 이제 원형 감옥에 이제 우리는 갇혀버리는 시대가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잊혀져야 되는 그런 권리도 있어야 되는데 한번 그 데이터가 돼가지고 이렇게 좀 떠돌아다니게 되면은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뭐 그렇기도 하는데 이제 뭐 피할 수 없는 그런 것이고 그러면은 개인
그런 수준에서도 보면은 아까 뭐 우리가 맞춤형 학습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개인적인 그런 입장에서도 상당히 그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관 차원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어떤 직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데이터에 기해서 빠르고 정확한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지역이나 국가 단위에서도 전체적인 그런 그 추세 이런 것들이 분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역으로 내가 이제 특정 개인이라든지 학교 단위에서 그런 걸 전체적인 그 흐름을 이뤘네. 그럼 우리 대학은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비교 분석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우려는 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우리가 학교에서도 여전히 뭐 해킹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저 데이터를 이렇게 잘 활용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외부의 그런 해킹 문제 이런 것들하고 같이 연관지어서 보면은 우리들만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런 객관성, 정확성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데이터가 이제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데이터가 뭐 다 등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그런 데이터를 많이 이제 정말 아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 원형 감옥에 갇힌 그런 신세가 돼서 모든 데이터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데 그 데이터에 접근하는 그런 사람들의 윤리성 뭐 이런 것들도 제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정보 격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제도적으로도 정비하고 해결해 나가야